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길. 탄소 중립을 바라보는 국내 산업계 시각입니다. 한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30년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 5곳 매출이 30조 원가량 줄어들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국내 기업들 사정을 감안하면 탄소 중립 대응에 더 속력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산업계의 초격차 전략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 오늘은 탄소 중립의 실태와 과제를 살펴봅니다. 임원식, 송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국내 산업계가 배출한 온실가스 2억 6천만 톤 가운데 약 40%는 철강업계에서 나왔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 그야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철강업계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충남 당진의 터를 잡고 있는 현대제철. 최근 현대제철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와 손잡고 우분을 고체 연료로 만드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우분, 즉 소배설물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석탄 대신 우분을 활용해 쇳물을 배출하는 통로인 대탕도의 내화물을 건조하는 데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분 연료 1톤을 쓰면 4톤 분량의 축산 폐기물 재활용과 함께 온실가스도 1.5톤가량 줄일 수 있다는 설명. 해마다 발생하는 우분이 2,200만 톤이나 되는 데다 여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200만 톤인 걸 감안하면 회사도 농가도 둘 다 윈윈입니다. 기존 석탄 대비해서 연소 효율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 석탄 한 0.5톤을 대체를 하고 이 과정에서 한 1.5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또 다른 주범으로 불리는 석유화학업계 또한 탄소 중립 사업이 한창입니다. LG화학은 최근 연산 2만 톤 규모의 초임계 열 분해유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재활용이 쉽지 않은 버려진 과자 봉지나 비닐 뚜껑 같은 복합 재질의 폐플라스틱을 물의 임계점을 넘어선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열분해해 새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연료를 뽑아내기 위해서입니다. 10톤 정도의 비닐 플라스틱을 투입하면 8톤 이상 열 분해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과 직접 열을 가하는 기존 재활용 기술과 달리 그을음 발생이 없다는 게 강점입니다. 열분해유 기준으로 본다면 한 70만 톤 정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한 2030년까지는 약 17% 성장률로 한 330만 톤까지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국내 산업계는 저마다 첨단 친환경 기술을 앞세워 탄소 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곳들도 있지만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곳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바로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 이야기인데요. 비용도 인력도 여력이 안 돼서 거의 손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 수준보다 40% 낮춰라.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에 제시한 목표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는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의 80%에 육박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2050년까지 100%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중소기업들은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로 자금과 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일을 더 할 수 있는 환경조차 사라지다 보니 영업활동을 하면서 회사 체질을 바꿔나가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토로합니다. 주물이나 열처리 업체들의 경우에는 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곳이 많고 대부분 2교대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3 내지 4교대로 바꾸려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하지만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비 개선이라든지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일정 정도 지원을 해줘야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탄소 중립이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정부가 조금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탄소 규제로 당장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전기 소비를 늘려야 하는 만큼 노후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이 오롯이 기업들만의 몫은 아닐 겁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보다 앞당기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환경 문제가 경제 문제로 급격하게 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산업계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 이전에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이 변화된 시장에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하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정부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 5년, 10년 보고 수소 환원 제철 공법 이거 투자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 이제는 석유에서 이제는 바이오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시그널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방향이고 타협할 수 없는 방향이고 이 우리 정책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이 방향으로 간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이 있다면 저는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 과감한 투자,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지만 가능성이 높은 이 시장에서 이런 식의 흐름이 거대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우리나라 산업계, 제조업계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정부가 시장을 열어주고 규제를 좀 풀어주고 빨리 좀 사업 허가와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와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준다면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들이 뭐 가까운데 대만, 해외 가서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거를 투자할 수 있고 그럼 우리나라의 시설이 더 확충되고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저는 한국 경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서로 경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공급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한전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다 보니까 이 전력 도매 시장이나 도매 시장도 굉장히 그 과거 방식으로 이 요금이 다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이 엄청나게 변화하는 이 재생에너지로 인한 에 따른 전력 공급의 시대에 너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전력 시장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